안녕하세요.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경감 계급의 현실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24년 4월 3일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경찰, 경감관리자 보직인사 첫 감사 10건 재인사 특단 조치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배치된 경감급 계장, 팀장 13,008명을 대상으로 보직인사 감사를 벌여서 기준을 준수했는지 절차를 이행했는지 등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감 계급이 가운데 정도 있습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밑에서부터 5번째. 경감 위로는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6단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감 계급이 예를 들면은 여성 청소년계 계장, 그리고 형사팀, 형사팀장 이런 보직을 받는 건데, 이 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냐, 보직 인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감사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필수 경력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그 보직에 앉힌 경우에, 또는 역량평가 결과에서 우위에 있는 인물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발령낸 사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비교 평가를 해서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더 못한 사람을 보직에 앉힌 거 아니냐, 아니면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계장이나 팀장이 앉히도록 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심각하게 어긴 사례가 10건이 확인이 됐고 재인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인사는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전국 경감 정원은 2012년 5,168명에서 2023년 19,903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2012년도에 경감 근속 승진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에 근속 연수 단축으로 경감급 관리자 수가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위 계급으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면 경감으로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근속 승진 제도라는 거를 예전에는 없었는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위 계급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이 경감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증가하게 된 거죠. 제가 경찰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경위로 인간된 2005년도만 해도 순경으로 들어와서 경위까지 승진하고 퇴직하기만 해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2012년도가 되면서 경감 근속 승진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수의 인원이 경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속 연수 자체도 단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퇴직 전에 경감 계급까지 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과거에는 계급과 직위수가 같았으나, 무슨 말이냐, 경감 계급은 계장이나 팀장이라는 직위에 될 수 있는 계급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경감 계급과 계장, 팀장 직위수가 같았으나 이제는 경감 중에 일부만 관리자가 되고 나머지는 실무자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다. 같은 경감이라도 일부만 계장, 팀장이 되고 같은 경감 중에 일부는 팀원, 개원이 되는, 실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사에 보면은 2023년도에 강원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감 인원은 강원청에 900명인데 경감이 900명이 있는데 지구대 파출소장은 98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50대 중반 경감 승진자가 퇴직 전에 지구대장, 파출소장 되는 것이 명예였는데, 파출소 지구대가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경찰서가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별도로 지구대 파출소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진 전에 50대 중반 정도 경감 돼가지고 나도 지구대장으로 퇴직했어, 나 지구대장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퇴직하는 게 이제 명예인데, 이런 거죠.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어디 동사무소 동장하고 퇴직했다, 그러면 퇴직 후에도 나 동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그게 명예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제 그마저도 바늘 구멍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강원청에 900명의 경감이 있는데 지구대 파출소는 98개밖에 없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꼴로 주요 보직을 얻고 나머지는 사실상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뉴스핌 기사인데요. 대전의 모 지구대의 경우 경감인 지구대장 밑에 팀장, 부팀장, 그리고 팀원이 모두
계급이 뭐다? 다 경감이다. 전 팀원이 경감이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 뉴스핌 2023년 12월 15일자 기사인데, 경찰청은 경정 승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감 바로 윗계급인 경정 승진 확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퇴직할 2017년도만 해도 경감 계급이면 당연히 지구대 또는 파출소장을 했고 경감 계급인데 팀원이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어요. 수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수사팀장은 당연히 경감이었고, 심한 곳은 경위, 경감 밑에 경위가 팀장을 하는 곳도 있었어요. 경감이 팀원인 곳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그 사이에 계급이 상당히 많이 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에 쓰는 단어죠.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10,000원 가지고 혼자서 밥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다 했죠. 근데 지금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설렁탕 한 그릇 혼자 못 사 먹죠. 10,000원 가지고 가서 12,000원, 15,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돈의 인플레이션만큼이나 경찰 계급의 인플레이션도 10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같은 경감 계급이라도 예전에는 지구대장도 많이 했어요. 이제 지구대장 밑에 팀장도 아니고 부팀장도 아니고 팀원을 해야 된다. 팀원을. 같은 경감 계급인데 이런 현실이 되었다. 이런 계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계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장점은, 첫 번째는 재직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증가한다. 두 번째, 퇴직 시에 계급이 위로 올라간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는 호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봉이 중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계급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경위, 경감 밑에 경위 20호봉의 기본급은 412만 원 정도예요. 근데 경감 19호봉, 경찰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면 계급 호봉이 하나 내려가요. 그러니까 10호봉에서 승진해서 19호봉이 되죠. 경감 19호봉 기본급은 440만 원이에요. 승진을 하면 기본급이 3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기본급이 30만 원 증가하는 것은 정근수당, 명절 보너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다 증가하는 거예요. 정근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른데 본봉의 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봉에 올라가면은 그만큼 정근수당도 올라가요.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달에 받는 거고, 명절 보너스는 본봉의 60%. 이건 명절 앞두고 받는 거죠. 그리고 계급이 올라가면은 초과 근무 수당도 올라갑니다. 이렇다 보니까 계급이 올라가면은 본봉도 올라가고 명절 보너스 올라가고 정근 수당 올라가고 각종 수당 올라가고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많아지는, 이건 분명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 당시에 계급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경사로 퇴직하면은 7급으로 퇴직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관 임용되기 전에는 경사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순경으로 들어와서. 다른 공무원이랑 비교하면 다른 공무원은 9급으로 들어와서 보통 6급, 5급까지 해서 이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왜 9급으로 들어와서 7급까지밖에 못하고 퇴직하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감 근속 승진이 도입이 되고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7급으로 퇴직하던 것이 경위, 경감까지 와서 6급으로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봉에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증가하는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연금도 증가할 수 있어요. 연금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내가 받는 급여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연금도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장점만 있냐? 제가 생각하기에 단점도 있는데, 단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보직 경쟁. 여기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직 경쟁. 내가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경감까지 갔는데, 경감까지 가면은 당연히 지구대장 파출소장 한번 하고 퇴직하는 건데, 그거 하려니까 또 보직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다 명예롭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퇴직 전에 한 번은 지구대장 한번 하고 퇴직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보직 경쟁이란. 그게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경감까지 이렇게 보직 경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급 정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좋아요. 그럼 경감까지 승진을 했으면
그 다음 경정 계급을 승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정 계급부터는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경정은 경정 계급으로 14년을 근무를 했는데 다음 계급으로 총경으로 승진을 못하면 자동으로 퇴직을 당하는 거예요. 계급 정년을 생각을 안 하면 경찰 공무원은 60세까지 연령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순경 출신 요즘에 들어오신 분들도 빨리 승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승진해가지고 경정까지 40 또는 뭐 41, 42에 경정이 된 거예요. 근데 경정 계급 정년 14년이죠. 근데 40에 되신 분 같은 경우는 54살에 계급 정년에 걸리는 거고 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세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6년 먼저 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54 이런 나이가 한참 자식들이 대학교 다니고 이런 나이에요. 등록금 내고 자취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드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때 계급정년 걸려서 나와버리면은 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 경찰관들 보면은 의외로 경정계급 갔다가 다음 계급으로 승진 못해서 계급정년 걸려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예전에는 계급정년에 걸려서 나오면은 바로 공무원 연금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냐? 공무원 연금법에서 계급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면은 5년이 경과해야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54세에 퇴직하면은 59세까지 연금을 안 준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지금 공무원 연금법 부칙 11조에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경과 규정을 두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2년이 경과해야 주도록, 그러니까 5년이 아니라 2년, 어쨌든 퇴직하고 2년이 경과해야 돼요. 2033년부터는 계급 정년으로 퇴직하면 5년이 경과해야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까 경감으로 팀원만 계속 하느니 경정 승진해서 보직을 받아서 내가 지구대장도 하고 경찰서 과장도 하고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제가 최근에 나온 경감 관련 기사들을 바탕으로 경감 계급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났고 기사를 바탕으로 제가 수집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린 거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경찰관 분들께서 현실은 이렇다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